자, 101쪽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용우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종 소유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권자이다. 자, 기억은 틀렸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종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 및자 쓰면 안 돼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해야 돼. 자, 그래 틀렸어요. 이연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의 주관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의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했으니까 리얼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음 해당 건축물의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보강에 드는데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 건설한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틀렸어요. 준공 기준으로 30년이 아니고 40년까지 해야 돼요. 40년. 자,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고 미음도 틀렸어요. 4번이 답인데, 자 봅시다. 자, 자료는 25쪽 보세요. 25쪽에. 자, 위에 보시면 방갈로 3번에 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제에 자 디귿이 틀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건 주관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갈로 이번에 노불량 건축물에 1번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그 밖에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 있는 건축물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이 거기에 해당한 거니까 맞다 이 뜻입니다. 자,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방갈로 2번 토지등 소유자의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칸에 보시면 정부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해놨죠. 이것 때문에 기억이 틀렸어요. 자, 토지 및이 아니고 토지 또는 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아니고 지상권자 해야 돼.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칸에 보면은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리얼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미음은 그게 30년 아니고 40년인데 이거는 출제를 하기 힘들어요. 너무 지문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세요. 예.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있죠. 이것도 출제하기 힘듭니다. 노불량 건축물에 관한 거. 예. 그래서 거기에 디귿에 보시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자, 거기 제대로 하나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나 거기에 자 특히 이형 같은 경우 도시미관 저해하고 노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10년 이하 범위에서 그게 10년이 아니고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런 노불량 건축물 개념은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문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출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에 25쪽에 양갈루면 노불량 건축물 1, 2번 있죠. 그 정도밖에 출제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 같은 거 이런 거 출조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내진 성능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 있죠.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지문 굉장히 길게 내야 됩니다. 출제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참고하세요. 안 푸셔도 돼요, 이 문제는. 자,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에 관해서 봅시다. 자, 104쪽의 1번 문제 보시고 1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2번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4번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5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겠죠. 1번이 틀렸는데 자료는 25쪽 보세요. 25쪽에 테마 50번에 자 양갈 1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뭐 해야 됩니까? 재검토합니다. 방금 4번이 10년 단위 수립한다 했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3번에도 5년마다 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냈으니까 맞습니다. 자, 방관리군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는 아닙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 즉 대도시는 제외하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문제 2번 지문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수립 절차에 보시면은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통한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가로띄름 쉬고 후 협의 심의 절차 거쳐서 수립 고시를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장관에 뭐 해야 됩니까? 보고하는데 1번에 시도지사 보고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틀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 주문은 그대로 보세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틀렸죠.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포함됩니다. 2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경우에 30일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를 해야 된다. 자, 30일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고시해야 돼. 3번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의 계획관을 단축하는 경우 또 뭐 이상한 말이 또 나왔죠. 계획관 단축한다. 뭐 경미한 거겠죠. 자, 끝말 봅니다. 한다 했네. 틀렸네. 하지 않습니다. 변경승인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기본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4번이 맞고 5번 기본계획의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이 포함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에 도시의 광역적인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을 생략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도시의 광역적인 재정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 예정구역의 개락적 범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자, 개락적 적인 범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 이런 걸 생략한다.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자, 틀렸는데, 자, 봅시다. 자료는 25쪽 보세요. 자, 테마 50번에 양갈 1번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이 수립하고 군수는 아닙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즉 대도시제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 수립 절차,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 통한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거기 방금 문제에 자 4번 내용입니다. 4번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협의 심의 절차 거쳐서 수립을 고시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립하는데 그 외의 질문들은 자료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중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요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요약서 108쪽을 잠시 보세요. 자, 요약집 108쪽에 보면은, 자, 거기에 도시 및 주간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의 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정비기본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물 밀도계,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등이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틀렸다. 포함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포함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하냐? 전혀 중요치 않는다. 한 번 이래냈다는 거지 또 놀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봐라 이 뜻이죠. 그 다음 보시면 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이나 생활권별 자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이 포함될 때는 정비 예정구의 계략적 범위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각할 수 있다 해놨죠. 자,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냐? 전혀 중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래 한번 냈다는 거지 또 놀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끝말을 잘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체 없이 고시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시험에 옛날에 한 번씩 이리 나왔던 거고 또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은 뭐 여러분 보시고 4번 문제 갑니다.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시도지사랍니다.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상급기관이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 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기본기관이고 거기에서 안전진단 했죠. 그 결과를 검토하는 기관이 상급기관인데 검토한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되어야 자 상급기관으로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자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와 도래한 때 안단 실시를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있다. 위반권자.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단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
4번 정비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검토하여 정비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결과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결과도 검토하고 자 지역 계획이나 지역 여건이나 도시군 계획도 사항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5번 정비 위반권자 현주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도, 주관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자료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27쪽 보세요. 27쪽에. 자, 테마 52에 27쪽에 보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직권 실시. 정비계획의 누가? 위반권자죠.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2번이 틀린 이유가 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했죠. 그래 틀렸어요. 정비 위반권자.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내려가서 방갈로 3번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이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자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자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 위에 테마 52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제목 옆에 보면은 구조 안전성 평가, 구조 안전성, 주관경 중심 평가이라고 되어 놨죠. 이런 걸 통해서 안전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기 방금 문제의 5번 내용이니까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방갈로 3번에 안전 실시 여부 결정했을 때 그 밑에 안전진단기관 세 종류가 있죠. 박스 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있죠. 이번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기본기관이에요. 1번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상급기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4번에 보시면은 결정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지역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한다 해놨죠. 자,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안전 결과만 검토한 데서 틀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 특시장, 특부유산 제외하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단 결과보수 제출한다 해놨죠. 자, 이것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한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방갈로 5번에 가서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안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디다 검토를 해야 됩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다. 1번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한 데서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봅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정비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자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정비 위반권자는 안전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그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안전단 실시 요청하려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정비예정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 등급이 자 C와 D일 경우 건축물은 안전 실시하자는 된다. 틀렸죠. C와 D가 아니고 D와 E입니다. D와 E. 4번이 틀렸죠. 5번 주택의 구조안상 사용검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한 때에는 안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4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료는 자 27쪽 보세요. 테마 52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직권 실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가 도래한 때 안전 실시합니다. 요청 실시.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되고,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위반권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에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자, 요청 실시는 거기에 1, 2, 3 세 가지가 있죠. 자, 셋 다 공통점이 뭡니까? 10분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하면 돼요. 거기 방금 이제 3번이니까 3번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가서 방갈로 이번에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그 옆에 갈란에 안전진단 재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안전진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택이 붕괴됐다 했죠. 그래서 방금 1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주택이 붕괴됐으니까 안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할 때도 안전단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방금 문제의 5번 내용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노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건축물도 안전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어떻습니까? D나 E 등급 받아야 되죠. 그래야 안전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C 또는 D인 건축물을 했죠. 그래 틀렸어요. 자, D나 E에 해당돼요. 자, 6번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맞아요. 2번 기본계획 내용 중에 공동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 또 갑자기 또 이상한 변경이 나왔죠. 무슨 변경입니까? 경미한 변경이다. 자, 끝말에 보니까 안 와도 된다 했죠. 그래서 맞다. 한다 하면 틀려요. 예. 3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는 세입자도 포함됩니다. 4번 시장군수는 자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틀렸죠. 군수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5번 건축물의 건축설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자, 봅시다. 자, 자료는 25쪽 보세요. 자, 테마 50분에 양갈로 1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의 수립권자는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이 수립하기 때문에 군수는 수립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군이 들어가서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1번 내용은 그 건축물 밀도계획 같은 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요약지 108쪽에 있으니까 시험에 자주 놀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내용은
자, 경미한 상황 변경이죠. 그 끝말 잘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3번, 5번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3번, 5번은 자, 25쪽에 양갈로 이번에 정비 위반 결정 및 정비 지정 고시라는 제목이 있죠. 자, 거기에 방갈로 1번 정비계획 위반에 보면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아래 내용의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해서 그 밑에 정비계획 내용들이 있죠. 7번에 건축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있죠. 예,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 자, 3번 지문은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갔어. 자, 박스 밑에 방갈로 3번 찾았습니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은 정비계획 위반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설명에 30 이상 공람해서 주민, 세입자에게 의견 들으라 해놨죠. 그것도 관련해 세입자 어떻습니까? 포함합니다. 자, 거기 3번인데 그게 중요하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게 한번 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거의 그런 거 세세한 걸 다 기억하면은 엄청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료를 상당히 여러분 시험에 70점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다 구숙 좀 어느 정도 알면 시험장에 가면은 70점, 80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머릿속에 넣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줬죠. 1단계 중심으로 열심히 보세요. 1단계 중심으로. 1단계 같으면 두 개 합치면은 한 40페이지쯤 될 거예요. 그거 열심히 보시면은 20개 정도는 맞춥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1단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하면 2단계도 잠시 보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9, 10월 달에는, 그 육회분 모의고사를 가지고 동영 모의고사를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최근의 개정사항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제 지금 계획은 8월 말에 마지막 주 수업일 때 수업, 이제 이 문제 끝나고 나면은, 최근 개정사항 있죠. 그걸 정리해 주는데 특강 자료에 맞춰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특강 자료 바로 대입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최근 개정사항에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것이 좀 있습니다. 중요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6회분 모의고사 하죠. 그것도, 자, 우리 이런 문제집에,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복시켜 놨어요. 그러나 하니까, 여러분 공법시험은 기출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기출됐던 것이 나올 확률은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00%라 하면은, 기출이 된 부분에서는 40% 미만이 출제될 거고, 자,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 있죠? 여기에서 얼마 정도 온다? 60% 정도 나와요.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자, 그리고 이 미출제된 중에서, 자, 우리 특강 자료 있죠? 자료에 있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자료에 없는 부분, 자료에 있는 부분이 한 30% 나올 거고, 자료에 없는 부분이 30% 나옵니다. 요건 도저히 못 맞춥니다. 책에도 없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 문제집이 지금 계속 보면 기출문제를 반복시켜놨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한 번 놓으면 다시는 안 넣을 내용 있죠? 그런 것조차 반복시켜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문제집이 문제가 이 부분 중심으로만 돼가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자료에 있는데 출제 안 된 부분 있죠.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집은 이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9,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있죠.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최종 개정사항 있죠. 다 문제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치보면은 성적이 엄청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딱 어렵다는 느낌 딱 들어요. 어렵다는 느낌. 쉽지 않다는 느낌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게 6회를 갖다가 단련하고 시험장에 갔죠. 자, 시험장 가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편해집니다. 왜? 시험에서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당한다 안 한다? 당 안 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전혀 출제되지 않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6번이나 봤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 시험 탁 치고 제1회 모의고사 시험 치고 나서 뭘 하느냐? 성적이 자 뭐 보통 여기 출판사에 치는 모의고사 시험 치면 한 5, 60점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30점 이하로 톡 떨어져요. 예, 공부를 한쪽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이해 시험이 안 봐. 수업을 안 돌아요. 누구는 공을 들이나갖고 어떻게 합격시키 보려고 여러분 다 스케줄대로 해놨는데 막 한 번에 기가 팍 주고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자꾸 뭘 해야 된다? 적응을 해야 돼요.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적응을 6회 동안에 하시라. 그래 가서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에는 자 처음 보는 질문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보입니다. 왜? 기출 부분된 부분이 40%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60% 이상은 처음 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적응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출 중심으로만 학습한 사람이 시험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당황하죠. 예. 엄청 당황해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것도 당함으로써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작년에 공법에 과락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지금 시중에 나 있는 장판지형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 다음 출판사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는 전부 다 기출 중심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겼는데 시험장이니까 기출된 부분에 대한 자기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지문들은 생각외로 많다 적다 확 적어버리니까 엄청 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나가 시험 쳤는데 내가 보통 한 50점 나와야 되는데 나 25점밖에 안 나왔다. 막 그래도 합격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문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괜히 처음 시험 치고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올라갈수록 계속 당황됩니다. 당황을 한 6번 정도 하면은 정신이 들겠죠. 예. 그러 되면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잘 당황 안 합니다. 그냥 태연하게 시험 보고, 내가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딱 빼쁘고, 그렇게 해서 한 20개 이상 맞춰요. 나머지 모르는 거는 번호 하나 있죠? 쭉 하고 놓으면 뭐 깔끔하게 합격입니다. 예.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 보시고 8번 문제 갑니다. 8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4일 이상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국 허가받아야 된다. 14일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입니다. 이런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할 수가 있다. 없습니다.
3번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시장 구성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다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돼요. 4번 허가권자는 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 시행자가 있을 경우 미리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맞고 5번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를 포함해서 정비 지정할 수가 없다 해서 틀렸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거기에 5번 지문은 뭐 그대로 보세요. 중요 지문이 아니니까 그대로 보시고, 뭐 요약집에는 109쪽에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거기 어디 보시느냐. 27쪽 보세요. 자료 27쪽. 27쪽에 보시면은 위에 자, 양갈로 4번에 정비 지정 후 행위자료가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연결 변경, 중목 벌채 식재, 토석 채취,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사놓는 행위라고 들어가 있죠. 이런 행위는 권리 전가, 사업장의 보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 구성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1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죠. 10살 이상 물건 사놓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사둬야 돼요? 1개월 이상 사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다음은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이 박스 안에 있고 그 옆에 기득권 보호라고 되어 있죠. 자,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내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사업 착수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방금 문제 3번이 틀렸어요.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했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박스 밑에 양갈로 그래 모집 제한 찾았습니까?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주택과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문제 2번에서는 모집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9번 문제 있죠. 9번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예. 이 문제집이 잘못된 게 지금 시중에 나는 다 문제 마찬가지. 전부 다 기출 문제를 섞어가지고 반복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 많아요. 문제집이. 왜냐하면 시험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출판사들이 이렇게 문제집을 만들었냐? 왜 그럴까요?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면은 교수들한테 문제 출제비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한 문제당 얼마 줘야 됩니까? 예, 제법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연락 와가지고 뭐 책 써달라 뭐 해달라 하면 써주는데 돈 받고 해주는데 요즘은 연락 안 옵니다. 왜? 출판사도 이제 뭐 돈도 너무 적자가 폭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냥 기출문제 섞어버려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 구분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옛날에 나왔는데 다시 놓을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10번 갑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는 사유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기억에 정비 예정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 지정 예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니은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종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날부터 7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7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이거 재개발 사업에서 토종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틀렸습니다.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예컨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조합 설립가 받은 날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4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미음의 재개발 사업에서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도시민 중앙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면에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때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자, 그래서 몽땅 다 틀렸어요. 예. 자, 그 자료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28쪽 보세요. 자, 테마 53번에 정부익 등 해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는 수업할 때, 그 정리할 때 뭐 이랬어요? 참고. 심심할 때 말했죠. 이제 심심한 거예요. 이제 딱 한 번 보면 끝이에요. 예,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제도예요, 이거. 예. 자. 예, 정신이 바로 선 출제 유형 같으면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정비 예정구역, 정비사업이 예정된 구역에서 일정 기간 안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비 지정 고시되면은 일정 기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 정비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조합 설립 추진 위를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 지정 받는데 3년이 걸립니다. 안에 해야 돼요. 자, 정비 지정 고시되고, 자, 추진면에 구성 승인 신청하는 데는 2년 안에. 자, 승인 받고 조합 설립가 받는 것도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조합 설립가 받는데, 즉 추진에 구성하지 않을 때는 3년 안에. 조합 설립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3년 안에.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토종 소유자가 정비지정 고시된 날부터 사업 시행인가 받는데 5년 안에. 자, 이 안에 이 기간 안에 이 절차 안 밟으면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 1번에 필수적 해제라고 해놨죠. 다음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 등을 해제해야 한다. 꼭 해제시키라.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시장에 정비 등 해제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 정비 지정 예정부터 3년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거기 기억입니다. 기억에는 5년이나 해놨죠. 몇 년이다? 3년. 자, 그럼 간단하게 그걸 줄이면 이렇다.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 지정 받는데 몇 년 안에? 3년 하자면 해제시켜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 가에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줄이면 이렇습니다. 정비 지정 고시되고 추진면에 구성 승인 신청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디귿입니다. 디귿에는 3년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틀렸다. 나의 토종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공관리에 따른 준의 구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걸 줄이면 이것 뜻이에요.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바로 조합 설립가 신청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미염입니다. 미염은 5년이나 해놨죠. 그래서 틀렸어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의 추진위원회 성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과 신청하지 않았다. 그걸 줄이면은 추진회 구성 승인 받고 조합설립과 신청을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라이 보시면 조합 승인가 받는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자, 조합 승인가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문제 리얼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4년이라서 틀렸어요. 3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시면은 토종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종 소유자가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정비 지정 고시된 날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는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이 뜻이에요. 거기 방금 문제의 니은입니다. 니은은 7년이라 해놨죠. 그래서 틀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가 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딱 정해진 간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해제시켜라. 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럼 개인의 재산권의 최대한 침해가, 권리 침해가 적게 합의되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기간 안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못했다 무조건 해제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제도입니다. 외국은 정비사업 하면 50년, 100년씩 걸립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만 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느냐? 지금 쓰지도 않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화 다 돼버렸기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잘못된 법이에요.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없애줘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없어줘야 되죠. 국회의원이 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무보수로 해야 된다. 핀란드나 이런 나라 스웨덴처럼 국회의원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국가에서는 필요 경비만 딱 대주고, 자,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줍니까? 안 줘요. 딱 법 만드는 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수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달에 얼마 받아가요? 지한테 주는 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예. 그리고 자기 밑에, 자, 그게 뭡니까? 비서관들 있죠? 월급하고 다 치면은 한 달에 몇 억씩 줍니다. 그 사람한테. 1년에 4, 50억씩 줘야 돼요. 그게 권력 집단화되니까,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잘못된 법이 있으면 빨리 없애줘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정치 노름이라고 권력 다툼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시행 방법과 시행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가봅시다.